자, 오늘은 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보는 기술보증기금이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 있는 기업에게 대출을 보증해주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서 핵심은 기술입니다. 기술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대출에 좀 더 유리한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장점은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잘 인정받는다면 재단이나 신보보다 돈이 수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리고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진행 절차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신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기술사업계획서, 줄여서 사업계획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신청 자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술보증기금의 신청 자격은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기술 사업? 오래된 기술 말고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기술 사업이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 개발 관련 기술이나 연구 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향상 등도 해당이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 기술개발, 신규 사업화 등을 하는 기업이 많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기업이 대출받기 더 좋은 기업일까요? 바로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더 좋은 기술 혹은 더 인증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이야기죠. 벤처기업이나 이노베이션 기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성장 동력 사업,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등등 뭔가 어렵고 최첨단 기술 같은 그런 기술들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좀 내용이 많네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회사가 이런 기술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증 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는 일반적으로는 30억, 특수한 경우는 7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매우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요. 하지만 창업 초기의 기업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기술이 좋다 해도 시작하는 단계의 회사에 큰 돈을 보증 서주는 것은 기술보증기금 입장에서도 리스크일 테니까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보증 재단은 5천만원, 그리고 신용보증 기금은 3억,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은 2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보가 더 크네? 그럼 신보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신보의 한도가 3억이라는 거지 모든 기업이 3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2억이라는 한도 내에서 기술만 괜찮다면 신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보증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술사업계획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술보증기금의 핵심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잘 모르면 절대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기술사업계획서는 1차 서류 접수 시에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작성하는 것보다 내용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 작성은 쉽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보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 기술사업계획서만 잘 작성하면 앞서 이야기한 신보나 재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기술사업계획서 관련 내용만으로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고 있노라면 아주 가슴이 답답해지니까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니까요. 이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는 추후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서류가 접수가 되고 그 서류가 잘 통과되었다면 실제로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실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기술보증기금도 실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돼요. 실사에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 없는 물건을 좀 치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단이나 신보 등의 실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급적 사업에 관련된 물품 이외에 다른 물건들은 좀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답하기 좀 애매한 물건이 있거나 취미로 갖다 놓은 취미생활 관련 물건들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실사 담당자들이 보기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런 물건들은 치워두는 것이 좋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담당자의 반응이에요. 실사로 나온 담당자가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다던가
뭐 사업장에 대해서 좀 좋은 반응을 보인다면 슬쩍 기존의 협의 중이던 금액보다 올려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렇게 실사 현장에서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사가 나온 이후엔 은행에서도 실사가 나옵니다. 뭐 그런데 형식적인 실사 수준이니까요. 정해진 날짜에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서 묻는 말에 대답만 잘 해주면 됩니다. 은행 실사까지 마무리되면 돈은 금방 나옵니다. 뭐 상담을 시작한 날로부터 빠르면 3주, 길면 한 달 안에 보증서 발급과 대출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기술보증기금, 즉 기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모든 대표님들에게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